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민의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조기 대선 준비,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어제 국회 법사위가 있었고, 예. 역시 쟁점이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할 권한은 있느냐, 이거거든요. 예. 민주당에서는 위헌이라고 하고 학계에서도 위헌이다라는 학설들이 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 그렇습니다. 지금 그 헌법 111조에는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을 하고 예.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예. 됐잖아요. 그 지난번에 민주당은 앞과 뒤가 달라요. 예. 지난번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을 할 때 왜 예. 마흔여까지 임명하지 않느냐. 그때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잖아요. 예. 그 지금 이제 대통령목이거든요, 이번에. 예. 대통령목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이다. 예. 안 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전례가 있어요. 전례가 왜 있냐면은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한교안 국무총리가 이선에, 그러니까 그때는 대법원장 목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 목 아닙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임명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시비거리가 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도 보는데 예.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이 됐잖아요. 고리 상태잖아요. 예. 고리 상태는 권한대행이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행정수반으로서 이거 임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가지고 일부에서 헌법학자들께서도 그런 의견을 내고 민주당에서는 위헌이다. 민주당의 자기들 욕심은 곧 우리가 정권을 잡을 테니까 예. 그때 가서 우리가 임명하겠다 하는 그런 속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일부 또 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대통령목은 지금 현재 직무 정지 상태가 아니고 고리 상태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충분하게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도 거기에 지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지 상태가 아니고 고리 상태니까 대통령 그렇죠. 권한을 완벽하게 완전히 다 쓸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그때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일 때는 최소한의 권한을 해야 된다, 그런 발언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요. 고리 상태예요. 그러면은 총리가 해야죠. 권한대행 해야죠. 그것을 우리는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헌법학계에서도 이제 다툼이 있는 거잖아요. 다툼이 있죠. 네. 자, 그런데 그럼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60일 기다렸다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대통령이 하게 했으면은 좀 부드러웠을 것 같은데 그 선택을 안 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분이 곧 임기가 만료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제 이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7인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안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헌법 재판소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임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또 강하게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사람 중에 왜 하필 이완규 법제처장이냐, 대통령과 너무 가까운 사람 아니냐, 그리고 어쨌든 그 안가 회동 때문에 이 비상계엄과 연관이 돼 있는 사람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왜 하필 이완규 법제처장이었다고 보십니까? 다른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재판관들 얼마든지 후보들 찾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법 쪽에서는 저는 이제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법 쪽에 있어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더라고. 다만 민주당에서 주장한 거는 안가 해동 때문에 내란 뭐가 공모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민주당의 주장이죠. 이분이 그렇게 거기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보장도 없고 그거는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이지 우리로 봐서는 아주 정상적인 그런 절차를 밟아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을 했지 않느냐. 그것도 저는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의 생각과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임명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내란 방조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거는 예. 민주당이 고발을 해서 그렇게 된 거지. 그렇죠. 뭐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저 본인 자체도 자기는 고발될 사항이 아닌데도 고발을 당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고 이분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은 충분하게 법리적으로 해석을 했지 않겠어요? 예. 이 윤 전 대통령과의 교감설, 예, 교감설.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교감설 예. 이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완규 법제처장 때문에. 그거는 예. 국민의힘 지도부와 교감설은 없었던 것 같고. 아 그래요? 그리고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의 예. 절대적인 권한이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서 무슨 대통령의 목인데 예. 뭐 우리 당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예. 또 우리 당에게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해봐라 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봅니다. 예. 아니 하필 이제 윤 전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을 임명하는 바람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그러니까 이제 법제처장을 윤석열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했기 때문에 아주 가깝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변호 또 개인 변호도 해줬고. 개인 변호도 해줬고 여러 가지 대통령 측면에서 법대 동기 연수원 그렇게 동기. 하게 되면은 저 우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변호를 한 분들 전부 다 국회의원 추천하고 공천하는 그것도 다 똑같은 거죠. 그래요? 예. 어떻게 보는 야에 따라서 예. 차이 다르지. 내하고 좀 뭐 우리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이 저를 추천했으면 이 정치 쇼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예. 너무 그거를 확대 해석하지 말고 예. 오로지 정말 이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예.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법관으로서의 자세가 갖춰졌느냐 이런 각도로 저는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예. 아니 또 하나 이제 돌아다니는 시나리오들이 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정치권에 워낙 많은 예. 시나리오를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해서 민주당을 자극하면 예.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재탄해 갈 거고 예. 그럼 그걸 명분으로 사퇴하고 예. 국민의힘 입당해서 예. 대선 후보가 된다.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 실체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런 시나리오가 많이 있는데 예.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예. 이번 대선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제가 절대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저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칠삭동의 한 명의 청주한 씨, 한 명의 그 이후에 현대사에서는 청주한 씨의 한덕수 총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평소에 걸어왔던 길을 보면은 한 명의 다음에 한덕수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한 명의 이분은 작가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너무 비하된 경우도 있고 너무 이 작가에 따라서 옳탄 박종화 선생님의 금삼에 피해서 그렇게 다뤘어요. 그러나 작가 신봉승 씨는 다르게 한 명예를 다뤘단 말이죠. 그러나 저는 제가 보는 한덕수 총리는 평생을 어떻게 보면은 관료로서 정말 아무 큰 대가 없이 여기까지 와서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60일 이내에 이제 60일도 안 남았죠. 그 동안에 자기를 옹립한 것도 아니고 여기 와서 후보로 등록을 하고 경선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한덕수 총리님의 그 인품과 그 덕망과 이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경선하고 또 우리가 흥행도 있고 이런 컨벤션 효과도 있고 좋지요. 그러나 한덕수 총리님은 이 마지막 남아있는 50 며칠 이거를 잘 관리하고 명예롭게 사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우리 한덕수 총리님은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 혹시 한덕수 총리가 나오는 게 싫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싫은 게 아니고 저는 우리 일부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제가 한덕수 총리라고 해도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오신다고 하면은 저는 대환영입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한덕수 총리 나온다고 가정할게요. 절대 아니라고 이제 왜냐하면 관료로서의 마지막 소임을 다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저는 제 생각은 그렇던데 한 명의 이후에 한덕수.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나왔어요. 나와서 그러면은 경선 통과가 또 쉽지 않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치권에 깔아놓은 게 없어서 그런 건가요? 예, 이 정치는 하루아침에 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내가 그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잖아요. 예. 빨리 피는 꽃은 빨리 시들기 마련이다고. 예. 이것이 행정과 정치는 완전 다릅니다. 다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덕수 총리님이 나오신다고 하면은 대환영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이다.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근데 어떻게 해서 본선 갔어요. 예.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보십니까? 저쪽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땡큐 이럴 건데요. 한덕수 한나 땡 이럴 건데요. 한덕수 나오면 땡큐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왜요? 비상경영을 엮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정부에서 총리를 1인지하 만인지상을 했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전략적으로도 상당히 저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총리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보고 나오신다면은 저는 뭐 대환영합니다. 의원님 홍준표 대구시장 때문에 한덕수 저는 그렇지 총리 않습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건 사심이 들어가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 정치와 국가는 대승적인 견지에서 해야 되고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승리가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또 정당은 또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그 최대의 목표치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경쟁해서 뭐 한 분이 누가 된다고 선정이 된다면 그분을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해서 모든 당원들이 밀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나오는 분이 많아요. 뭐 15룡, 18룡, 20룡 막 이러는데 이 당 원로들이요. 상임고문단 회의가 있었잖아요. 통렬한 방송과 철저한 쇄신이 먼저 돼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당의 상임 고문들이.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게 본선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왜냐면은 일각에서 얘기하는 출당 이런 거는 지금 대선 때까지 안 하겠다는 게 지금 지도부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선 때 60일 동안에 그 뭐 출당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하게 되면은 이게 뉴스 메이커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모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첫날에 윤석열 대통령의 멘트는 나는 적절하다 생각한다. 그러나 이 이후에 대통령께서 바라는 것은 정권 재창출하고 보수가 재건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후의 메시지는 본인이 이 헌법재판관의 8인의 전원 이게 탄핵 결정이 났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통하고 아쉬움이 많이 있겠죠. 하고 싶은 말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보수의 재건과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는 나는 더 이상 메시지는 좀 자제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메시지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저는 앞으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판단을 하시겠지만은 저는 더 이상 그렇게 큰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대통령 신당 창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없다?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본선에서 본인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메시지가 계속 나오면 만약에 가정이에요. 그러면 후보가 예를 들어 홍준표 시장 후보가 됐어요. 그럼 철저히 전 대통령과 관계를 끊어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뭐 지금 이제 후보 목이겠지만은 후보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보 판단을 내가 앞서가서 미리서 선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는 거고 참모로서 조언을 하신다면 참모로서 조언한다고 하는 것은 뭐 탈당해라 이런 것보다도 더 이상 뭐 한두 번은 조금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야 되겠죠. 더 이상 좀 이런 메시지를 안 내줬으면 좋겠다든지 뭐 여러 가지 꼭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렇게 후보가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그렇게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본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자꾸 내고 대선판에 들어오는 게 국민의힘에게는 누가 후보가 되는 좋지 않다. 이거는 공감하시는 거네요. 그거는 제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선 룰이 지금 오늘 비대위회의에서 계속 최종 결정됐다는데 최종 원래는 4명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홍준표 시장이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을 때도. 근데 이번엔 2명 할 수도 있다는데. 근데 저는 그 룰이 룰 싸움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선거가
잘못 다른 데로 흘릴 수가 있어요. 예. 링에 오르기 전에 예. 서로가 상처가 많이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 여기서 1차에서 4분으로 추린다는 거 아닙니까? 선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4분이 원샷으로 저는 끝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더 하게 되면은 시간도 없지만은 그 며칠 동안에 우리의 흠집이 다 드러날 수가 있어요. 양자대결 하면. 그렇죠. 양자대결. 이명박 박근혜. 이때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패배자가 예. 승리자한테 승복을 하더라도 예. 이 패배자의 지지했던 지지 세력이 이게 고스란히 안 온다.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처보다도 예. 4분이 한 번에 원샷으로 예. 끝낼 경우에 그러한 부분이 빨리 봉합이 될 수도 있고 또 3분이 예. 자 좋다 우리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서 예. 같이 뭉치자 이게 되는 거지. 예. 여기서 룰 가지고 물론 이거는 선관위에서 결정할 문제지만은 예. 룰 가지고 저는 갑론을박해서는 안 된다. 예. 어떻게 하면은 어제 우리 황우여 위원장님께서 그랬잖아요. 통합의 예. 이 선거가 돼야 되고 협치의 예. 선거가 돼야 된다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방향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대변인직 사퇴하신다던데요. 예. 홍준표 시장 캠프로 가신다던데. 예. 저는 예. 홍준표 시장이 예. 출마 선언을 14일 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하면은 저는 15일 예. 날 대변인직 수석 원내 수석 대변인 사퇴하고 예. 그리고 제가 초선 44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 사퇴하고 홍준표 후보를 예. 지지할 생각입니다. 홍준표 시장 자신 있으십니까? 경선도 이기고 본선도 이재명 대표로 상대 강력한 상대인데. 저는 우리 국민의힘에 여러 훌륭한 후보들이 계시지만은 예. 미래를 보는 해안이 있어야 되고 예. 자기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강력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예.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꼽으라면은 예. 저는 홍준표 후보를 꼽기 때문에 예. 저는 지지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자세가 돼 있잖아요. 지나온 다리를 불을 살렸잖아요. 오, 그런 예. 배수진이죠. 왜냐하면 시장직을 던지잖아요. 예. 다른 분은 안 던지잖아요. 예.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터의 장수로 전쟁터에 나갔을 때는 그런 지나온 다리를 다 불을 살리고 전쟁터를 나가야 된다고. 그게 이제 절박한 심정이고 예. 그 가장 이 본인이 그 강구한 예. 승리의 그런 그 자기의 자신감 예. 그리고 자기의 마음가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홍준표 후보가 예. 이 민주당의 예. 이재명 후보를 대표를 예. 충분히 예. 대적할 수 있는 후보 중에 한 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우리 대변인으로서는 마지막 인터뷰겠네요. 예. 예, 국민의힘의 김대식 원내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